아침 시장 분석은 공매도 관련된 시장의 영향이 대단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중심으로 시장 분석하고 전략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박재영 차장님 오셨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서둘러서 빨리 시간 끄는 것보다는 빨리 발표하는 건 잘한 것 같고요. 당초 2월 17일이 정례회의인가 했었거든요. 근데 내용들을 이제 시장이 어떻게 해석할지가 대단히 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민감하고 민감하죠. 예. 사실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개인 투자자고 예, 맞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이게 좋아할 만한 말을 하면 좋겠지만 네. 사실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하지만 이 필요한 거거든요. 필요한 겁니다. 저는 금융위가 굉장히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금융위의 역할은 이제 금융시장을 제대로 전반적으로 잘 돌아가게 하게 만드는 게 금융의 역할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 참여자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면 안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잘했다. 왜냐면 앞서 말씀하셨듯이 금융위가 2월 달에 2월 17일 딱 한 번 열리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발표한다라고 해서 이거 무슨 일이지? 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대 발표를 할 건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공매도를 또 6개월 연장한다 이런 발표는 없었고, 공매도를 하긴 하는데 정말 개인 투자자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스탠스를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제 5월 2일, 그러니까 5월 1일, 2일은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5월 첫 거래일부터 공매도를 이제 재개하겠다라는 의미고, 네.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이 종목들은 사실 거래량도 많고 시가총액도 크기 때문에 공매도 때문에 시장이 교란이 된다? 이런 이제 문제는 좀 크지 않거든요. 공매도의 문제가 사실 공매도로 인해서 떨어지면 안 되는 종목들이 공격을 받아서 루머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하락하게 된다라는 이제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 삼성전자를 가지고 공매도를 쳐서 떨어지면 안 될 하락하게 만든다. 이런 것들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큰 종목만 공매도를 허용한다라는 것들은 필요한 거고, 외국인 입장에서도 사실 외국인이나 기관 입장에서도 사실 아주 작은 종목을 공매도를 할 이유는 없거든요. 시장을 해지하기 위해서 공매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가 이제 필요한 내용들을 좀 얻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관련된 제도가 또 이제 개선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 개인들은 공매도를 할 수 없고 외국이나 기관에게만 이게 많이 허용이 되고 이제 차입이 없는, 그러니까 무차입 공매도 이런 것들 불법 행위들이 자행된다라는 것들을 문제 제기한 거였거든요. 개인 투자자들도. 근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어떻게 개선이 될지 그런 것들을 이제 향후 좀 지켜봐야 되는데요. 4월 6일 날 자본시장법이 개정이 됩니다. 공매도 이제 재개되기 전에 5월 2일 날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니까 4월 6일 날 자본시장법이 어떻게 개정되는지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무차익 공매도는 벌금뿐만이 아니라 정말 실형을 살게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개선되는지, 그리고 개인들도 이제 대주 서비스를 통해서 공매도를 좀 할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개선되는지를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공매도의 순기능도 있습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적정 가치가 10,000원인데 20,000원, 30,000원 가 있다. 그러면 처음 주식하시는 분들은 그게 적정 가격인지 알고 주식을 굉장히 높은 가격에 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시점에 제대로 결정을 내렸다라고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모로 평가할 기준들은 많고요. 중심을 잘 잡아서 박재영 차장님 말씀을 해주셨고, 조금만 더 얘기하면요, 중요하니까.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주요 종목을 대상으로만 공매도를 허용하겠다. 이게 소위 홍콩식이라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전 종목 하는 것보다 이제 시장의 충격이 적은 것 같은데, 따지고 보니
코스닥 150이면 웬만한 기업들 다 들어가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뭐 조금 전에 공매도가 많은 기업의 자막도 나왔습니다만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거 사실은 그동안 시달렸던 종목들이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200개, 150개 대형주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사실 200개, 150개 엔가는 것도 다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 시장 혹은 특별히 또 외국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오늘 사실 뚜껑을 열고 봐야 되는데요. 그게 사실 좀 궁금해요. 네. 사실 공매도를 금지한다라고 해서 시장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길게 놓고 보면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이 다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시장이 아마 큰일 날 겁니다. 그렇죠. 예. 외국인의 비중이 30%가 넘기 때문에. 그런데 외국인의 시각에서 대한민국은 규제가 이렇게 많어 공매도도 못하게 해. 그럼 여기서 어떻게 투자하라고 해서 빠져나간다라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큰 손해거든요. 그런데 뭐 공매도 그러니까 불합리한 것들을 개선해서 공매도를 열어줬다라는 걸 보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래 시장이 건전해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외국인 자금이 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 공매도 재개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뭐 투자를 할 수 있게 하는 여건을 만들어주게 되는 거고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 공매도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시장이 안 좋을 때 공매도를 하면서 하락폭을 더 키운다라는 이제 악영향을 준다라는 것들 때문에 좀 반대를 하는 건데 지금 시장은 그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도 공매도를 재개했어? 난 주식 빼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공매도가 재개된다라고 해서 시장이 하락한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반응을 며칠은 좀 보고 여기저기서 어쨌든 영향들을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잘 해주셨고요. 시장의 이제 그룹 섹터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주목받는 그룹들이 많죠. 뭐 현대차 그룹도 말할 것도 없고, 뭐 SK 또 이제 한화그룹 같은 경우가 에너지 쪽으로 굉장히 또 새로운 모양을 많이 나타나고 최근에 또 효성그룹이 굉장히 주목받으면서 주가 올라갑니다. 효성그룹 어떤 게 모멘텀이고 주목해 볼 만한 기업이 있을까요? 갑자기 효성그룹이 그러게요. 친환경 그룹이 됐어요. 네. 그리고 이 산업이라는 게 사이클이 있거든요. 예. 제가 10년 전이었죠. 10년 전에 아이들 키우시는 분은 이 브랜드를 굉장히 안 좋아하셨을 거예요. 등골 브레이커 어떤 네, 브랜드인지 네. 아십니까? 네, 알죠. 네. 예, 그 네. 노스 땡땡땡. 네, 네. 그 브랜드가 엄청나게 유행을 했었습니다. 모든 고등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이 다 있는. 패딩 입고 다녔죠. 네, 그러면서 그때 이제 효성그룹, 이제 효성, 코오롱 이런 그룹들이 이제 스판덱스나 이런 거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섬유를 하던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그 당시에 이제 주목을 받았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또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요새 등산 가시는 분들이 엄청 많다고 해요. 네, 네, 그렇다면서요. 캠핑도 엄청 늘어났고요. 네. 등산, 아웃도어. 그러다 보니까 에슬렌, 그러니까 그런 브랜드들, 그러니까 스판덱스라든지 고어텍스 이런 소재가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도 굉장히 좋아졌고, 그런데 유가는 하락하면서 원재료 가격은 떨어졌습니다. 근데 제품 가격은 오르고 원재료 가격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고요. 여기다가 친환경 요새는 ESG가 굉장히 화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환경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는데 페트병으로 옷을 만든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요새 광고도 좀 많이. 페트병. 네. 그걸 이제 페트병. 분해해가지고 뭐 그 재료로 만든다는 거겠죠. 맞습니다. 네네. 그걸 분해해서 옷도 만들고 커튼도 만들고 예. 친환경 소재 많이 사용한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이 효성그룹에서 리젠이라는 이 친환경 소재를 개발을 했는데 이쪽의 수요가 굉장히 높다라고 해요. 가격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기업들이 홍보하기도 굉장히 좋잖아요. 우리는 이런 친환경 소재로 제품을 만든다 이러면서 새로운 먹거리를 좀 개발했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수소 관련된 그래서 수소 탱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새로운 먹거리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라는 것은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기도 하는데 주가를 구성하는 PER 같은 경우에는 이익 곱하기 멀티플입니다. 이 이익의 몇 배 배수를
얹어줄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 멀티플 자체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섬유 산업의 멀티플은 굉장히 낮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성장 산업은 아니다라고 보기 때문에 멀티플을 굉장히 낮게 받고 있다가 이게 친환경이네? 이렇게 돼버리면 멀티플을 10배 받다가 20배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러면서 최근에 주가가 이제 급등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적도 좋고 친환경과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 굉장히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뭐 하나 좀 더 이제 심도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네. 어제 이제 알파벳의 실적이 발표됐지 않습니까? 알파벳의 실적이 발표됐는데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광고 수익도 중요하지만 이 서버 쪽에 이 매출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들어본다라고 한다면 효성 ITX 뭐 이런 쪽의 주가도 최근에 또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효성그룹이 최근에 이제 좀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라는 것들이 주가에 좀 반영되고 있는 네. 모습입니다. 어쨌든 친환경과 성장의 모멘텀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 점에서는 자동차도 빼놓을 수가 없고요. 어제 뭐 또 현대차 그룹과 애플하고의 협력 관련 보도가 나왔고 회사 측은 일단은 부인을 하면서 곧 또 공시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인데 현대차 그룹도 강했지만 만도가 어제 또 급등했습니다. 만도 관련된 모멘텀이 좀 있었나요? 어제 이제 장 마치고 이제 공시가 나왔는데요. 네. MH 그러니까 독일의 만도가 이제 독일의 헬라그룹과 함께 합작을 해서 만든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 이제 50대 50 지분을 네. 가지고 있는데 나머지 지분을 만도가 다 사오겠다. 1,650억 원 투자해서 인수를 하겠다라는 공시가 나왔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이 기업은 자율주행 관련된 핵심 부품을 만듭니다. 레이더를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라이다. 레이더입니다. 레이더요? 라이다라는 것은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음파를 쏴서 하는 게 레이더지 않습니까? 예. 근데 레이저를 쏴서 이 측정하는 게 라이다입니다. 이 레이더와 라이다는 좀 다른데 이게 좀 얘기가 좀 긴데 네. 라이다는 테슬라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애플에서는 라이다를 사용한다라고 하거든요. 가격이 굉장히 비싸서 사용을 안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자율주행은 레이더와 카메라 이거 가지고 가능하거든요. 근데 만도가 이 기업을 인수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작년에 테슬라 모멘텀으로 자동차의 가장 핵심이 됐던 것은 2차 전지였거든요. 근데 2차 전지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 초에 화두가 되는 거는 애플카의 자율주행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업을 인수하겠다. 이게 굉장히 시장에서는 이제 호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 모멘텀과 함께 만도와 또 뭘 봐야 되느냐. 카메라 업계를 다시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 MC 넥스 이런 거 오른 게 다 그런 요인이군요. 그렇죠. 최근에 네. MC 넥스 급등을 하고 있고 이거 관련된 기업들 카메라 왜냐하면 라이다와 레이더와 카메라는 자율주행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주요 핵심 네. 이제 부품들이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카메라 업체들은 저평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성장 산업은 아니었거든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스마트폰이 성장하면서 카메라 업종들이 고공행진을 벌였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이 많이 팔리면 카메라도 많이 팔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성장을 했는데 2016년 스마트폰이 역성장하기 시작하면서 디스카운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동차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다시 한번 프리미엄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지금 최근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카메라 관련된 업종, 뭐 국내는 라이다 관련된 업종은 없어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네. 그런 업종은 없기 때문에 좀 더 차선으로 카메라 관련된 업종을 함께 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카메라, 뭐 자율주행 관련된 업체들은 뭐 계속해서 관심을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전략 마무리 가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어제도 주가가 1% 올랐고 3,100선 왔지만 사실은 변동성이 커서 조금 편안한 상승은 아닙니다. 지금 구간은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지금은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럴 때일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주도주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계속 좀 끌고 가야 됩니다. 흔들리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누가 뭐라고 해도 시장의 주도주는 반도체와 자동차입니다. 조금 뭐 자동차가 좋았다, 반도체가 좋았다 하긴 하지만 그래도 두 개의 업종이 계속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계속 끌고 가셔야 된다라고 보고요. 현대차 그룹이 어제 이제 저는 이제 애플카 때문에 현대차 그룹이 올랐다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어제 미국 실적 때문에 올랐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냐 맞는 것 같습니다. 미국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특히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와 점유율이 비슷해졌습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네.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판매 호조가 자동차 업종을 계속 좀 끌고 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최근에 금리가 또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경기 민감주가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을 이제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경기 민감주가 좋다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쪽 자동차 반도체 계속 가져가셔야 되고요. 시장은 지금 실적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효성그룹주 이야기를 드렸지만 첫 번째는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오른 거예요. 그래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경기 민감주, 이 상승세가 앞으로 계속 좀 될 수 있다라고 보면서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집중 분석 시장 전략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박재영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